저희가 OX 질문을 준비했습니다. 후보들의 허를 찌르는 질문으로 여러분들께 이제 이분들의 생각을 이제 드러내 보이려고 하는데요. 혹시 예상 질문 뽑아서 연습하셨나요? 안 했습니다. 예. 그럴 필요 없으시고 제가 이제 질문을 딱 던지면 그냥 생각하지 마시고 제가 하나, 둘, 셋 하면 바로 O나 X를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재미없게 뭐 중간에 들고 뭐 이런 거 없습니다. 네. O 아니면 X입니다. 흑백 논리이기 때문에. 자, 그러면 그리고 그 팻말을 든 이유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해주시면 되고요. 네. 그럼 첫 번째 질문 드리겠습니다. 나는 지난 대선에서 심상정이 5등 할 줄 알았다. 하나, 둘, 셋. X 의외인데요. 박원석 후보 말씀해 주시죠. 선거 막판까지 지지율이 굉장히 좋았고 상승세에 있었습니다. 네. TV토론 분위기를 탔고 물론 선거 일주일 남겨놓고 여론조사 공표가 금지되는 깜깜이 기간이 굉장히 우리에게 여러 가지 불안 요인을 제공하긴 했지만 그래도 10% 이상의 득표율로 4위를 충분히 할 수 있다 이런 네. 확신을 가졌었는데 마지막에 이제 그 출구조사 결과를 보고 잠깐 의기소침했었습니다. 그러나 6.2% 200만 표라는 지지도 충분히 의미 있고 또 정의당의 새로운 출발에 그런 밑받침이 될 수 있는 지지율이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실망하지는 않았습니다. 두 번째 질문 나가겠습니다. 나는 인터넷에서 내 이름을 검색해 본 적이 있다. 하나, 둘, 셋. 네, 역시 정치인답게 다들 경험이 있으시군요. 현역 의원일 때는 물론 뭐 저렇게 합니다. 네. 자주 검색을 하고 특히 어떤 뭐 보도자료를 냈거나 국정감사 시즌이라거나 이럴 때는 더더욱 빈번하게 하고 의원뿐만이 아니라 의원실에서도 계속 그걸 실시간으로 모니터를 하고 필요한 경우에 언론 대응을 해야 되기 때문에 하죠. 근데 최근 들어서는 그렇게 자주 하지 않습니다. 예전에 현직 의원 시절보다 언론에 나올 그런 비중들이 적고 하기 때문에 언론 검색보다는 요즘에는 이제 SNS를 많이 모니터를 하면서 이제 어떤 생각들을 우리 국민들이 하고 있고 또 우리 당원들은 어떤 생각을 하고 있고 특히 이번 당직 선거에 대해서 당원들은 어떤 관심을 갖고 있고 어떤 당대표를 바라는가 이런 걸 이제 관심 있게 검색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세 번째 질문입니다. 정치인으로서 나의 꿈은 대통령이다. 하나, 둘, 셋. 대통령이 아니다가 아니고요. 구체적으로 그렇게 자리를 가지고 꿈을 꿔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진보정당이 지금까지 굉장히 어려운 20여 년의 과정을 겪어왔고 세상을 바꾸겠다는 일념 하나로 왔습니다. 근데 세상을 바꾸겠다는 꿈이 현실 정치에서 권력 없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은 분명합니다. 때문에 이기는 진보정당을 만들겠다라고 나왔고 그러나 이기는 진보정당을 만드는 것이 내가 대통령이 되는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해본 적은 없습니다. 이번에 심상정 후보가 이제 내 삶을 바꾸는 대통령이 되겠다. 여기에 많은 국민들이 환호하고 열광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박원석이 내가 대통령이 되겠다라고 한다면 거기에 대해서 우리 당원들이나 내지는 또 우리 국민들이 환호하기보다는 조금 황당하게 생각을 할 것 같아요. 그래서 밟아야 될 과정들이 더 많고 정의당을 정말 권력을 갖고 힘을 갖고 제1야당을 만드는 그런 당대표가 되는 게 우선적으로 저의 꿈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 다음 질문입니다. 나는 집회, 시위, 투쟁의 현장에서 심쿵, 연애 감정을 느낀 적이 있다. 하나, 둘, 셋. 네. 동그라미 든 박원석 후보 말씀해 주시죠. 제가 지금의 저희 아내와 만나게 돼서 결혼을 하게 된 계기가 그렇습니다. 89년도에 5월 달이었던 걸로 기억합니다. 남대문 앞에서 대학생들이 연좌 시위를 했고 나중에 가서 이제 길에 들어눕는 시위를 했습니다. 그때 이제 경찰들이 진압이 들어와서 연행이 막 시작이 됐는데 이렇게 좀 멀리서 보니까 한 여학생 5명이 사법경찰한테 거의 이렇게 굴비 엮듯이 엮여가지고 끌려가고 있는데 그 중에 보니까는 저의 그 학교 친구였던 지금의 제 아내가 같이 끌려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온몸을 던져서 거기를 부딪혀가지고 그 여학생들은 구하고 5명 다 구했나요? 예, 아니면? 5명 다 구했습니다. 네. 그리고 제가 대신 잡혀갔죠. 그리고 잡혀가서 굉장히 많이 맞았습니다. 밤새도록. 네. 그러고 났는데 이제 아침에 학교에 와서 저를 불러서 밥을 사주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연애를 시작하고 결국에는 지금 결혼을 하게 됐는데 뭐 그런 경험이 있기 때문에 심쿵한 적이 있는 거죠. 상당히 뭐 투자 대비 효과가 높은 그때 한번 맞아주고 이제 이렇게 많이 맞았습니다. 다음 질문은요. 나는 정치를
그만두고 싶다고 생각한 적이 있다. 하나, 둘. 생각한 적이 없습니다. 지금까지도 없었고 아마 앞으로도 없을 겁니다. 정치라는 게 늘 꽃길만 걷는 게 아니고 그리고 편안하고 널찍한 신장로만 걷는 게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때로는 구불구불한 길 그리고 앞이 보이지 않는 그런 캄캄한 길을 걷는 거라고 생각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루하루 나아지려는 그런 인간의 노력을 만들어가는 것이 저는 정치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면에서 작년 총선 떨어지고 또 제가 이제 원외 정치인으로서 활동을 하면서 지금 사실 쉽지 않은 상황이죠. 근데 이 쉽지 않은 상황에서 저 자신을 돌아보게 되고 앞으로 가야 될 정치 과정을 돌아보게 되고 또 우리 당을 생각하게 되더라고요. 그런 면에서 제가 이번에 당대표 출마를 하면서 스스로를 다시 북돋우고 또 스스로에게 용기를 불어넣고 앞으로도 아마 제 정치 인생에 지금보다 더한 어려움들이 닥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치의 길이라는 거는 그렇게 쉽게 포기하거나 그만둘 수 있는 그런 길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제 OX 질문 마지막 순서입니다. 상당히 이게 원론적인 얘기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자, 정의당은 지금보다 더 왼쪽으로 가야 한다. 하나, 둘, 셋. 예, 그러시군요. 박원석 후보 말씀해 주시죠. 시대가 진보의 가치를 부르고 있습니다. 이번에 대선에서 제가 가장 의미를 부여하는 것은 노동이 당당한 나라라는 정의당의 핵심 가치를 전면에 내걸고 선거를 치렀습니다. 처음에는 반신반의했었는데 우리 비정규직과 청년들과 여성들과 또 많은 소수자들이 그런 정의당의 가치에 공감하고 반응하고 환호를 보냈습니다. 그만큼 우리 한국 사회의 모순이 굉장히 깊어졌고 양극화와 불평등의 문제를 더 이상 불평등의 문제가 더 이상 인내하기 어려울 만큼 감내하기 어려울 만큼 커졌다는 겁니다. 때문에 이제 더 진보적인 가치, 더 선명한 가치를 통해서 정의당이 만들고자 하는 세상, 정의당이 추구하는 세상, 정의당의 이름을 국민들 앞에 당당하게 내놓는 것이 정의당이 더 커지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보통 이제 마지막에는 마무리 발언하고 이제 끝내는데 저희는 조금 더 색다르게 삼행시로 마무리를 짓기로 하겠습니다. 뭘로 하냐? 본인의 이름이 아니고요. 상대방 이름을 가지고 삼행시를 지어주시면 되고요. 상대방 이름을 활용해서 본인을 마구 홍보를 해주셔야겠죠. 뭐 디스를 해주셔도 좋습니다. 어쨌든 준비해 오셨을 것 같은데 그러면 마지막 순서로 삼행시 시작을 할 텐데요. 먼저 박원석 후보 선공이고요. 제가 오늘 띄워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2018년 지방선거에서 반드시 승리하겠습니다. 정의당의 제1야당 도약 2020년에 박원석이 반드시 이루겠습니다. 미룰 수 없는 과제 40대 진보정치의 새로운 리더 박원석이 하겠습니다. 맡겨주십시오.